안녕하십니까, 돌팔입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중국 배구협회가 또다시 룰 변경해서 선전 중세 떨어뜨린 이유, 썸네일에 써놨다시피 뇌피셜이고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룰이 변경이 됐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중국은 룰을 너무 하도 많이 변경을 해가지고 막 한 시즌에도 몇 번씩 이제 우린 익숙해져야 됩니다. 중국의 룰 변경에 대해서. 자, 여러분 1라운드에서 2라운드 조별 경기로 진행하는 방식을 아셨었죠? 자, A조, B조 각각 7팀이 있는데 여기서 하위 4팀, A조 하위 4팀, B조 하위 4팀을 서로 바꿔서 2라운드를 진행을 합니다. 그럼 그 하위 4팀이 위에 3팀과 싸우고 이미 1라운드에서 붙었던 하위 4팀끼리는 안 싸워. 그리고 상위 3팀끼리도 안 싸워요. 그러니까 상위 3팀과 하위 4팀이 수와 경우의 수로 했을 때 3곱하기4 해가지고 12번의 시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위 4팀은 1라운드에서 자기 조에 있었던 나머지 6팀과 싸웠고 다른 조로 옮겨서 상위 3팀과 3번을 싸웠기 때문에 9전이 되죠. 9전 몇 승 몇 패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 9전으로 순위를 매기지 않고 2라운드에 와서 다른 조에 있는 팀은 전적에 포함을 안 시켜요. 그래서 6전 몇 승 몇 패. 그러니까 1라운드의 전적이 일부가 누적이 되는 겁니다. 전체가 누적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순위를 매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왼쪽 상위 3팀, 오른쪽 상위 3팀 해서 6강 리그로 진출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라운드에서 상하이와 같은 B조에 속해 있었던 선전 중세가 외국인인 언스코도 있고 해서 3위 안에 들 줄 알았는데 B조 4위를 했죠. 그래서 하위 4팀에 속해 있어가지고 A조로 옮겼습니다. 그거를 C조라고 하는데 C조로 가서 그럼 상위 3팀하고 해야 되잖아요. 천진, 산동, 광동이 있는데 그 중에 천진, 산동한테 지고 광동한테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정확한 전적은 제가 알고 있진 않지만 아마 6전 4승 2패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C조 2위가 돼서 6강 리그 진출이 이제 결정이 됐는데 말이죠. 근데 갑자기 이런 기사가 납니다. 갑자기 룰이 변경돼서 순위 산정 방식이 변경이 돼가지고 2라운드에서 6강으로 진행을 함에 있어서 원래 선전이 2위였는데 4위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인즉슨 2라운드에서 6강으로 가는 거에 반영되는 순위는 1라운드 성적의 일부를 반영해서 6전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룰을 변경해서 1라운드 전체 전적을 반영해서 9전 몇 승 몇 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이게 각자 계산해 보시면 아는데 시청자분들이 밑에 빨간 줄로 제가 쳐놨잖아요. 상위 3팀은 10경기 누적이 돼버리고 하위 4팀은 9경기 누적이 돼서 비형적인 방식으로 이게 순위가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전 중세는 탈락을 하고 4위로 돼서 4위였던 광둥이 2위로 올라가서 6강 리그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상하이하고도 붙었죠. 상하이한테 대패했죠.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읽고 그런가 보다 했죠. 중국이 이상하게 들러 손바닥 뒤집듯 룰을 변경하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상하이의 순위하고는 큰 상관이 전혀 없으니까 상하이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게 없으니까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잊고 살던 도중에 시청자 한두 분이 요런 댓글을 남겨주신 거예요. 뭐에 관한 댓글을 남겨주셨냐 하니 제가 상하이 대 선전 중세 조별 경기 리뷰를 작성해서 업로드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상했던 게 변우천과 장일선이라는 두 주전 선수가 엔트리에서 완전히 빠지고 그리고 보스코비치의 언니인 다이아나 보스코비치 이후 언스코라고 하겠습니다. 언스코는 닭장에는 있는데 출전을 안 하는 상태.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거는 포기를 한 것이다. 왜냐면 선전 중세가 다음 라운드에 상위 3팀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상하이하고 괜히 전력을 다해서 붙어가지고 져서 힘 빼지 말고 다음 시합인 라우닝에 집중을 하자는 의미로 3명을 뺐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포기한 건 맞아요. 근데 그런 이유로 처음부터 포기한 거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100%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었고 제가 모르는 부분을 어떤 시청자분이 댓글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 내용을 보시면 이 변우천과 장일선이 올해 9월 달까지 상하이에 소속돼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통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상하이에서 선전 중세로 이적을 한 건데 지금 댓글을 다신 시청자분의 말에 따르면은 이적을 한 직후에는 원 소속팀과 붙을 때는 출전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는 순간 일리가 있구나. 그래서 어차피 변우천과 장일선을 엔트리에서 빼야 되는 상황이면은 어차피 질 것이니까 선전 중세 측에서도 언스코를 그냥 쉬게 놔두고 다음 시합인 랴오닝에서는 3명을 다 투입해서 전력을 다하자.
이런 의미였죠.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포기한 게 아니라 이적팀과 원소속 간에 붙을 때는 그 이적생을 출전을 못 시킨다는 조항 때문에 포기를 한 것이다 라는 내용의 이런 댓글이었죠. 그런데 하루 이틀 뒤에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댓글을 다시는 시청자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좀 중국 배구의 조예가 되게 깊으신 분이에요. 자, 중국 배구 리그는 FA 시스템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드래프트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팀들에게 영구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 특정 선수에게. 그래서 장일선 변우천처럼 이렇게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전 이적이 아니고 임시 계약직 이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전 중세로 간 것도 임시로 이제 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이적을 하게 된 건데 원 소속 팀이랑 시합할 때 출전을 못하게 계약 조건을 추가하는 일이 대부분이다. 요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요 댓글을 보고 제가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한 깨달음, 이게 좀 와가지고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 댓글을 다신 분은 대략적인 내용을 댓글로 달아주신 것인데, 한 시합 정도만 원 소속팀과 붙을 때는 출전하지 못한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 두 번째 댓글을 보면은 한 시합이 아니라 계속, 아마 그 시즌에 붙는 그 시합 동안은 계속 원 소속팀과 붙을 때는 출전하지 못한다. 즉 변우천과 장일선은 이번 시즌 내내 상하이랑 붙을 때는 출전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제 뇌리에 스친 겁니다. 그렇게 계약을 했을 것 같거든요. 제가 그 계약서를 보진 않았지만. 자, 그럼 일단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룰 변경 없이 선전 중세가 그냥 6강 리그에 진출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C조 3팀하고 D조 3팀이 샥샥샥 리그 방식으로 붙는데 C조끼리는 안 붙고 D조끼리는 안 붙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면은 3 곱하기 3 해서 9번의 시합을 이렇게 치르게 되거든요, 토탈.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전 중세가 D조에 있는 상하이 라오닝 장수와 이렇게 붙게 되죠. 그런데 변우천 장일선은 상하이랑 붙을 때 또 못 나가잖아요. 조별리그 예선 때처럼 시합을 포기할 순 없으니 언스코는 그래도 내보내겠죠. 그렇지만 전력에 상당한 하락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상하이는 또 예선 조별리그 1라운드 때처럼 낙승을 하게 됩니다. 그럼 상하이에게 되게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4강을 또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선전 중세가 4강에 진출을 했다, 가능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지금 이 녹음을 하는 시점이 12월 26일이라서 텐진이 6강 리그에서 1위, 상하이가 2위인 게 확정이 된 상황이긴 하지만 그 6강 룰이 변경된 거는 그 이전이니까 한 20일쯤이니까 그때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본다 해도 텐진이 1위를 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상하이는 2등 아니면 3등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전 중세가 만약 올라간다면 2, 3, 4등 중에 하나일 텐데, 만약에 상하이랑 선전이 2, 3등 또는 3등, 2등 이라고 가정해보자고요. 그럼 준결승에서 둘이 맞붙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또 변우천 장일선을 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상하이가 아주 쉽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2, 3등 안에 들지 못하고 선전 중세가 4등이었다, 그래서 텐진과 함께 붙는다? 그러면은 텐진한테는 장일선 변우천을 빼고 붙어야 된다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혼신의 힘으로 사력을 다해서 물고 늘어지겠죠. 즉 선전 중세가 6강 리그에 남아있고 또는 준결승에 남아있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모로 상하이에게는 유리한 상황이 되고 천진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된다는 결론을 제가 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중국 배구 협회가 그리고 중국 정부가 천진은행을 여러모로 밀어주고 있다는 거는 아시잖아요. 지난 1718년도부터 그거는 쭉 내려오고, 약간 중국 배구를 좀 관심 있게 보신 분이나 우리 토니킴 팬분들은 이제는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상하이 팀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거,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10월 달에 외국인 동시 출전 조항도 한 명만 코트에 쓸 수 있도록 그 갑자기 바꿔버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연결이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이제 정확하게 제가 무슨 중국의 무슨 그 계약서를 입수해가지고 밝혀낸 것은 아니고 모두 제 뇌에서 뇌피셜로 제가 추론한 것에 지나진 않지만 그럴듯하지 않아요? 아, 나는 내 생각인데도 내가 보기에도 되게 그럴듯한데? 안 그러면 굳이 저렇게 뭐 지지고 볶고 이상하게 룰을 9전하고 10전하고 이렇게 짬뽕 돼가지고 굳이 저렇게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급작스럽게 리그 중간에 외국인 출전 조항은 그래도 리그 시즌 시작 전에 하기라도 했다 이렇게 변명을 할 수라도 있는데, 이거는 시즌 중간에 갑자기 산정 방식을 바꾼 거 아닙니까? 수학 능력을 지금 내가 수능 시험을 치고 있는데 수능 시험 2교시 끝나고 나서 언어 영역은 30점으로 낮추고 수리 영역을 300점으로 올리겠다, 갑자기 그렇게 하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 굳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근데 다른 이유는 특별히 생각나는 게 없고 이런 이유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어떻게든 여러가지 중국 배구 협회가 텐진 팀의 우승을 노골적으로 밀어주는 여러가지 정황이 속속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위기 상황과 아주 그 중립적이지 않고 편파적인 그런 중국 배구의 상황을 우리 상하이 팀과 왕지등 감독과 토니 킴이 보란듯이 실력으로 눌러줘서 우승을 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또 다른 중국 배구협회의 만행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비디오 판독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허효정이 네터치를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안테나 터치였는데 비디오 판독에서 네터치가 노터치라고 나와서 상대방 범실로 판독된 그 장면 있잖아요. 거기서 저는 왕지등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신청해야 한 건 줄 알았는데, 왜냐면은 주심이 상대팀 쪽으로 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상대팀 득점으로 애당초 판정이 나고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비디오 판독을 왕지등 감독이 신청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화면 결과를 보니까 네터치가 노터치고 실패, 언석세스풀 이렇게 나온 걸로 보니까 상대방 감독, 즉 예원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신청한 다음에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하이의 득점으로 처리가 됐고요. 근데 애당초 왜 맨 처음에 상대팀으로 득점할 때 이렇게 판정할 때 손이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정정을 해서 상하이 팀 득점이라고 해서 예원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그 사항을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도 정확한 진상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배구 매거진 돌팔이었습니다.